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추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헤게모니보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적거든요. 그러니까 헤게모니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 문제를 담은 상징적인 무게감은 적어. 그건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너무 다루기엔 너무 커요, 이야기가 너무 커가지고 사실 세계모니처럼은 다룰 수가 없고, 이제 그 나름에서의 최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테마 구현도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헤게모니만큼은 아닌 건 맞아. 근데 정말 진짜 땡띠하게 잘 빠진 유로 게임. 아주 이런 말 섹시하게는 써도 되잖아. 섹시하게 잘 빠진 유로 게임이야, 진짜. 아주 잘 빠졌어요, 게임이. 그래서 헤게모니 그 프로젝트가 그 기본적으로 게임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좀 길어서 그런 건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게임을 잘 만든다라는 생각을 좀 월드 오더를 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히트게임즈 관계자님들, 선발대가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할 거니까 안심하셔도 좋다. 그래서 뭐 이렇게 룰이 뭐 디테일하게는 바뀌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방송 키기 전에 스스슥 봤거든요. 말 그대로 스스슥 봤는데, 스스슥 본 거에서 디테일이 달라졌을지언정 뭔가 이렇게 큰 굵직한 거는 뭔가 바뀐 게 안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그래서 뭐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자. 이걸 뭐가 바뀐 그 체인지 로그 같은 게 있나? 그냥 워킹 프로그레스야. 그래서 뭐 어쨌든 게임은 바뀔 건데, 저는 지금 제가 해본 버전으로 게임이 나온다고 해도 어 탑 티어입니다, 이미. 약간 디테일한 부분이 좀 수정이 잘 잡혔으면 좋겠는 거는 있지만, 지금 나온다고 해도 저는 굉장히 보드 게임으로서 탑 티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게임을 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잖아요. 궁금하죠? 빨리 궁금하다고 얘기해요. 나를 이렇게 동기부여를 좀 해줘. 동기부여를 좀 해줘.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4개의 팩션으로 나눠져 있어서 싸우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3개의 패권을 두고 이제 싸운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전쟁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막 군비 배치도 하잖아요. 왜 우리나라에도 뭐 주한미군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 뭐 병력도 배치하고, 외교도 하고 교역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안녕하세요. 지금 들어왔지만 뭔지 모르지만 궁금. 그런 테마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플레이어가 할 수 있는 이 팩션은 총 4가지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있고요, 중국이 있고, EU가 있고, 아메리카 그 미합중국 님께서 계십니다. United States of America가 있죠. 그래서 미합중국 님께서 계시는데, 지구 대빵이라고 별명, 우리가 뭐 놀리듯이 별명을 부르는데, 그래서 지구 대빵이랑 싸우는 뭐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팩션을 이제 고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팩션마다 개인 보드판과 카드가 덱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이 미국의 기본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팩션의 기본 카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어떤 특능 카드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 조건 같은 게 달라요. 이런 카드가 다 시작 조건 같은 게 다르고, 그 다음에 개인 보드판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력을, 탱크 생산량을 이미 3을 가지고 시작한다든지 뭐 이런 식이에요. EU 같은 경우는 탱크 생산량이 2에서 시작하고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하는 건 똑같아요. 어차피 살 거라 안 궁금합니다, 저런. 그래서 이제 하는 행동은 이제 여러 가지 여기 액션당에 설명드리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매 라운드마다 이제 우리의 어떤 집중할 것을 골라요. 이게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거든요. 뭐 외교도 있고 군사도 있고 경제도 있는데, 이 포커스라는 걸 이제 골라요. 이제 도메스틱, 뭐 디플로매틱, 밀리터리 이렇게 3가지인데, 이걸 고른다면은 그건 이 라운드에 약간의 비대칭 능력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이 라운드에 나만의 어떤 그런 강점 같은 게 좀 생기는 건데, 여기서부터가 조금 미쳤어요. 이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런 류의 게임이 없지는 않은데, 이 게임은 거의 그 뭐랄까, 이게 라운드 시작할 때 선언하는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나는 이번에 군비로 갈 거다, 약간 이런 거를 미리 선언하고 이 라운드를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그 라운드에 영향을 적지 않게 주다 보니까, 딱 라운드 시작할 때부터 벌써 약간 긴장감이 딱 돌아요. 누군가가 밀리터리 포커스 딱 놓는 순간 약간 긴장감이 돌아. 근데 이게 밀리터리가 너무 밀리터리 위주로 된 게임은 또 아니어가지고 괜찮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액션을 하는데,
액션이 총 4가지 구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초록색으로 된 디플로매틱 액션이 구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 밀리터리가 있고, 그 다음에 파랑색 도메스틱, 그러니까 내부 경제 정치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으로 된 이코노미 이렇게 있는데, 이 구분당 2개씩 있어요. 그래서 외교 활동을 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프로브 릴레이션십 행동이랑 인게이지 행동이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은 트레이드 행동이 있고, 인베스트 행동이 있고, 그 다음에 빌드 베이스 행동이 있고, 씩 다 있다고 보시면 돼. 이 행동을 하면 되는데, 이 행동을 하는 방법이 카드를 내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카드에 보시면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페이지 마커 안 먹히네. 내가 할 수 있는 이 행동의 메인이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면은 여기 밑에 있네요. Get a Gross 카드를 하거나 아니면은 Produce 행동을 하거나, 약간 이렇게 돼서 이 파랑색에서 요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게임을 할 때 카드를 계속 내면서 게임을 플레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드 드리븐 게임 느낌도 나고, 그 다음에 헤게모니 생각하시면 너무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카드를 낸 다음에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면 돼요. 여기서 동맹국 같은 거 모집도 하고, 뭐라 그래, 여기다 인플루언스가 트랙 같은 것도 놓고, 그다음에 뭐 군사 같은 것도 배치하고, 탱크거든요. 이게 탱크 배치도 합니다. 그다음에 라운드 끝날 때마다 점수 계산 비스무리한 거를 해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점수 계산이 항상 라운드 끝에만 일어나는 거 아니고 중간중간에 많이 일어나는데, 뭐 여기서 뭐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플레이스 오브 인터레스트인가? 그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인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막 관계 없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지역마다 국기가 그려져 있잖아요. 여기 이제 이스트 아시아 퍼시픽, 여기는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다투는 장소야.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밖에 탱크를 안 보내, 못 보내. 나중에 이제 베이스를 지으면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중국만 내가 패권을 다퉈야 되는데요. 여기는 러시아와 미국과 EU가 패권을 다투는데요. 이걸 가지고 점수 계산을 하는데, 내 패권을 다투지 않는 지역에서는 점수가 상관이 없어요. 내가 탱크가 없어도 돼. 저도 상관이 없어. 근데 내가 패권을 다투는 곳에서는 내가 이겨야지 이제 벌점이 없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묘한 줄다리기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 게임에 좀 약간 완성시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라운드 끝에 이 카드를 사오거든요. 이 카드를 사오는 게 이게 무슨 메커니즘이냐,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듄 임페리엄 생각하시면 돼요. 듄 임페리엄 생각할 때 왜 우리가 남긴 카드가 있잖아요. 남긴 카드가 이제 버려지면서 특정 아이콘이 발동이 되는데, 이거 똑같아요. 요거에 따라서 이 카드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2장을 버렸는데 3짜리 2개를 버렸다. 그럼 6코스트가 있는 거예요. 6원 받고 6코스트가 있어서 6짜리까지 카드를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진짜 그 듄 임페리엄의 그 맛 맞죠? 어떤 카드를 남길 것인가까지 끝까지 고민하게 되는 그 맛? 그게 여기 구현이 돼 있어. 황희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안심하고 간다요. 무슨 소리세요? 제가 갤럭틱 크루즈도 얼마나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게 잘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이게 월드 오더가 그 저거 뭐냐, 1인용 솔로용 카드가 있거든요. 각자 이런 다른 오토마를 플레이하는 그 저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안 그래도 업데이트가 올라왔어요. 솔로 모드 디테일이 올라와가지고 한번 좀 봅시다. 그래서 솔로 모드는 as much as possible 멀티플레이 게임이랑 되게 비슷하게 느끼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beat your own score, 그러니까 기록 경쟁하는 것도 재미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어포넌트가 있는 거를 우리는 원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저거겠죠. 그래서 오토 인플루언스 덱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걸 통해서 이제 2, 3인에서 쓸 수 있는데, 솔로 모드는 디미트리 시카바베니스가 솔로 모드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오토마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네, 오토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어포넌트가 있는 것처럼 즐길 수 있다. 근데 이게 좀 오토마가 있는 게 조금 말이 되는 게요. 이게 팩션별로 좀 특색이 기본적으로는 있잖아요. 이제 있거든요. 실제로 게임을 해보시면은 팩션별로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도 꽤 달라요. 이게 유의미하게는 다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팩션이 할 법한 행동들을 오토마로 짤 수는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래서 그럼 재밌을 것 같아요. 농입니다. 농담입니다, 저도.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게임을 그렇게 쭉 하다가, 이게 몇 라운드 게임이다, 6라운드인가를 해요. 6라운드 하는데 이거 시간 되게 훅 가요. 정말 이게 카드로 쥐어짜면서 이 카드를 어떤 순서로 내야 되는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로운 카드를 계속해서 가져오면서 이제 플레이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도 장난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진짜 기가 막힌 게, 헤게모니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플레이어 간의 자원 교환이 빈번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보드 게임이라서 어쩔 수 없이 좀 쳐낸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 구현이 꽤나 재밌어요.
그 부분 구현이 약간 점수랑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꽤나 재밌어가지고 이 트레이드 부분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트레이드를 생각하면 플레이어가 상호 합의를 해서 뭐 트레이드를 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게임이 되게 지지부진해질 거나 아니면은 이제 플레이어의 어떤 인성 이런 거에 따라서 트레이드가 이상하게 꼬일 수 있는데 좀 그런 거보다는 지금은 어느 정도 글로벌하게 안정돼 있는 세상을 좀 전제로 하다 보니까 이 트레이드 메커니즘이 거부권이 없거든요. 내가 트레이드를 신청을 하면은 그러니까 무제한은 아니야. 무제한은 아닌데 정해진 한도 내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네 거 자원 살게가 거부권이 없어. 물론 이제 돈 받으면 좋은 거기는 한데 약간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잘 구현돼 있어요. 이게 제 생각에는 되게 구현이 잘 된 것 같아요. 보드 게임으로서 그게 시뮬레이션이 되게 잘 돼 있고 약간 그 상대방의 경제에 내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이 부분이 꽤나 재밌게 구현돼 있어가지고 저는 조금 많이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트레이드 구현이었어요. 근데 이건 누군가는 싫어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플레이어가 내가 팔 건지 살 건지 이거를 그러니까 팔 건지를 주도적으로 경쟁하는 게 나는 좋은데 이렇게 느낄 수 있네. 이거 룰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좀 특이하거든요. 굉장히 특이한데 트레이드 한번 보자. 예. 임포트를 하는데 perform 임포트를 하게 되면은 number time symbol appears and your trade policy card 이게 그 어포넌트한테 사는 거거든요. another player must have available resource 있어야 되고 커머스 카드를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 제한은 있어요. 제한은 있는데 cannot deny 맞네요. 예, cannot deny. 그래서 이제 내가 네 거 샀게 하면은 그거를 이제 거부는 못 하거든요. 이 부분이 좀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이 난 트레이드 안 할 거임, 난 트레이드 안 할 거임 이런 플레이어들만 있으면 세계 경제가 도는 게 안 돌아갈 거, 안 느껴질 거잖아요 게임에서. 근데 그거를 강제해 놓으니까 그게 돌아요. 세계 경제가 도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 구현도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걸 좀 어색하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뭐 나는 쇄국 정책이 하고 싶은데 뭐 이러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되게 만족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플레이어가 액션을 잘 하면은 쇄국 정책스럽게 하실 수도 있어요. 예, 쇄국 정책스럽게 하실 수 있는 플레이 방법도 이 게임에서는 존재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게임을 좀 파고들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턴 싸움 조절을 해가지고 내가 저 플레이한테는 자원을 안 팔겠다 이런 걸 조절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뭐 길게 할 얘기도 없어요. 정말 잘 만든 게임이고 이 덱빌딩 느낌을 준 임페리엄 카드 몇 장 남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온다 이 시스템을 너무 차용을 잘했고 게임이 쉬워요. 제가 볼 때 헤게모니보다 웨이트가 한 1점 정도는 낮아도 될 것 같거든요. 헤게모니가 몇이지? 헤게모니가 몇인지 모르겠네요. 헤게모니가 4점인데 0.8 정도 낮은 거잖아요. 0.8 정도 낮다고 해도 될 정도인데 만족도는 헤게모니랑 다른 만족도를 줘요. 그래서 되게 좋은 약간 영향력 들어있는 기대칭 유로 게임. 근데 저는 제가 영향력 게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EU를 잡으시면 돼요. EU를 잡잖아요. 약간 영향력 상관없이 게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영향력이 탱크 싸움. 이 탱크 싸움 약간 상관없이 그냥 최소한만 버티면서 그냥 경제 외교로 약간 먹고 사는 그런 플레이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되게 웃겨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패권 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패권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패권을 잡고 있는 지역이 없으면은 막 마이너스 승점을 오지게 받아요. 그런 것들도 되게 웃기게 구현돼 있고 막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천연자원 생산량이 되게 풍부하다든지 중국 뭐더라? 중국은 돈이 되게 많이 들어오나? 막 그랬던 것 같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리고 여기에 약간 이 비대칭 어떤 기술 카드 약간 이런 것도 있고 되게 재밌는 요소가 너무 많아. 근데 게임이 쉽게 나와 있어. 이런 부분이 진짜 매력적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되게 사실 SN 신작들 이야기할 때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수 없는 게임이 하나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었잖아요. 예, 소비재 특화. 맞아요. 소비재 그것도 많이 생산하고 그래서 돈이 많았나? 그걸 열심히 팔아가지고. 예, 근데 중국은 제가 안 해봐가지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 네. 탱크도 꽤 많았어. 탱크도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해. 네, 그렇습니다. 저는 EU 했었는데 너무 제 취향에 맞아가지고 EU가 아주 재밌었어요. 진짜 제 취향에 맞아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외교 막 열심히 미국 똥꼬 빨면서 막 아유 미국님 저희끼리 싸우지 마시죠 이러면서
아유, 저희 동맹이지 않습니까? 아, 이게 나토 협약이 돼 있어가지고요. 이 EU는 미국한테는 이 영향력 싸움을 져도 돼요, 탱크를. 그래가지고 미국한테는 안 맞아요. 근데 이게 내가 그래서 미국을 지니님한테 주고 제가 EU를 했어요. 제가 룰마였거든요. 그래가지고 EU를 지니님 주고 제가 이 탱크를 EU를 해가지고 지니님한테 안 맞으리라. 아니나 다를까 탱크를 자꾸 내 지역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지인님 제가 다시 룰 설명드리는데 저는 못 때리세요. 저는 안 맞아요. 저희 동맹이에요. 군사적으로는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막 너무 아쉬워하면서 화내는 거 있죠. 아, 그래서 약간 좀 때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한테 맞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미국과 EU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간 싸울 일이 없어요. 커플이 하기 좋은 이 저거야 조합이야. 내가 볼 때. 아무튼 그래서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되게 디테일하게 약간 그 게임 정책 카드 같은 거 이제 처음 게임 시작할 때 가지고 있는 뭐 정책 카드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되게 재밌게 비대칭으로 구현되어 있는데 그런 뭐 디테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추후에 발견하실 즐거움으로 남겨둘게요. 뭐 외교 카드 이런 것도 되게 재밌게 구현되어 있거든요. 외교 카드가 이제 전혀 동맹을 맺을 수 없는 그런 외교 카드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좀 되게 재밌게 가볍게 구현되어 있는 것 같고 이 지역별로 영향력 토큰 몇 개 놓는지 이런 것들도 자세히 뜯어보면은 꽤 약간 세계 정세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도 아 여기서 왜 이 국가들이 패권을 주장하는가 이런 것들도 또 알게 되면은 꽤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 나토가 잘못했네. 이거 슈퍼 파워 오버 스트레치라 그래가지고 미국은 이 뭐라 해야 되지? 그 내가 태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모자라면은 4개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자라면은 마이너스 8점 막 이렇게 받아요. 막 이런 게 있어. 진짜 웃겨. 약간 그 디버프죠. 미국이 그만큼 세니까 실제로 세요. 겁나 세요. 아니 카드들이 말이 안 돼. 기본 카드부터가 말이 안 되는 카드가 너무 많아. 양아치야 완전. 재밌습니다. 헤게모니만큼 신선한 충격이 있냐라고 말하면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헤게모니는 진짜 시뮬레이션에 가까운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랄까 보드게임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진짜 한 족적 발자국이 찍혀 있는 거죠. 헐리우드로 치면 이제 그 이름이 새겨져 있는 약간 그런 게임으로 저는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월드 오더가 그 정도의 어떤 역사적인 가치가 있냐? 그 보드 게임 역사에 가치가 있냐라고 말하면은 그거는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워게임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구현한 그런 류의 느낌은 있으니까 뭐 황투라든지 이제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너무 좋은 유로 게임이 씌워져 있어. 그런 부분이 재밌습니다. 그리고 약간 테마가 좀 귀엽게 구현돼 있다 그래야 되나? 이 지구 일진놀이 하는 그런 느낌 정도로 가볍게 구현돼 있어요. 가볍게 구현돼 있다 보니까 뭐 뭐랄까 이게 국제 정세가 완전 디테일하게 헤게모니처럼 막 내가 몰랐던 것들을 배우고 이런 식으로 깊게 들어있지는 않은데 오히려 가벼워서 좋아. 게임을 게임답게 좀 가볍게 즐길 수 있다 그래야 되나?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전작에 그런 걸 기대하시면 안 되는 건 맞는데 단순하게 유로 게임으로서 재밌냐 재미없냐로 하신다면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거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좋은 게임 여러분들이 빨리 만나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이게 0.4 버전인데 앞으로 뭐 1.0까지 열심히 그 룰이 트윅이 될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특히나 이제 TTS에서도 사람들이 하고 TTS 피드백을 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룰북에 잘 반영이 되면 더 밸런스 있고 좋은 게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도 뭐 살짝 미세한 밸런스 문제 같은 거는 있기는 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트레이드 부분이나 이게 구현이 저는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살짝 지저분해요. 살짝 지저분하고 뭐 외교 카드 같은 것도 조금 UI적인 부분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게 좀 헷갈리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근데 뭐 그런 거는 진짜 마이너 트윅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룰도 쉽고 좋은 게임이다.